여러분들이 요리사들은 무슨 만화에 나오는 것처럼 새벽 시장에 들려가지고 재료를 막 사고 이런 거 그렇게 사는 데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이 출근하시면 재료가 이미 매장에 도착을 해 있습니다. 주방도 그렇고 어떤 직업이나 마찬가지지만 항상 이 새끼들이 일을 안 하고 뒷담화만 잔뜩 하고 일 잘하는 애들 까내리고 막 이런 세력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걸 중앙에서 적당히 정리를 좀 해줘야 되고 도움이 안 되는 직원들은 쳐내야 되고 이런 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하는 게 이제 과장의 역할이다. 이 총괄 셰프들의 앞치마가 그냥 빳빳하고 아무것도 안 묻은 이유는 주방에서 아무 일도 안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TV에 많이 나오잖아요. 하루에 16시간 근무하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른 직업도 많을 거예요. 뭐 방송 관계자라던가 편집자 이런 분들도 16시간씩 일하는 거 마찬가지일 것 같고, 근데 왜 이렇게 오래 일을 하냐, 16시간 동안 뭘 하냐, 요거를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 드릴 거는 이제 저의 경험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다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걸 기준으로 15년 정도 일한 걸 기준으로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다른 쪽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주방을 안 가봤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외국에서 일한 경험하고 한국에서 일한 경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에 뭐 몇 시간씩 일을 하길래 왜 16시간씩 거기 처박혀가지고 있냐, 뭐 이런 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일단은 주방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다양한 포지션이 있습니다. 그거를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포지션별로 하는 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 요거는 이제 브리게이드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데, 에스코피에란 분이 만들어낸 거를 토대로 발달해온 거예요. 요거는 좀 큰 주방에는 있어요. 그리고 양식 체계를 기본적으로 잡고 가는 주방에는 이런 정도의 구조가 있는데, 지금 차트로 보시는 거는 되게 큰 주방 기준이에요. 약간 호텔 주방 기준입니다. 되게 여러 가지의 이런 직업군들이 있죠. 맨 위에 있는 게 이제 총괄 셰프고, 그 다음에 뭐 헤드 셰프, 부주방장, 쭉쭉쭉쭉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되는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전에 보여드린 차트처럼 실제로 분리해가지고 하는 개인 업장이나 소형 업장은 없어요. 그건 거의 호텔이나 아니면 정말 큰 이런 그룹에서 운영하는 그런 곳이 가지고 있는 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그냥 개인이 운영하거나 아니면 스타 셰프들이 운영하거나 그런 매장은 크게 이렇게 나눠집니다. 콜드 키친, 핫 키친, 그 다음에 뭐 디저트 키친이라고 해서 페이스트리 키친, 그 다음에 패스 보시면 음식이 나가는 통로인데, 저기는 저기만의 또 따로 하는 일이 있어서 일단 나눠 놓은 거예요. 콜드 키친이라고 하는 곳은 말 그대로 이제 차가운 주방입니다. 샐러드 드레싱, 뭐 차가운 에피타이저, 스프, 웰컴 푸드 이런 거 만들고, 이제 웰컴 푸드가 뭐냐면, 여러분 고급 레스토랑 가보신 분들은 처음에 앉았을 때 뭐 조그만한 것들 막 이렇게 먹을 거 줘요. 주전부리 같은 것들, 그런 것도 만들고 있고, 이제 핫 키친이 뭐 하는 데냐, 여기는 핫 키친 말 그대로 뜨거운 주방이에요. 불을 다룬다는 얘기입니다. 콜드 키친은 불을 거의 안 써요. 핫키친에서 불을 다 쓰는데, 여기는 핫 에피타이저, 뜨거운 에피타이저, 뜨거운 전체, 파스타라던가 튀김 요리, 소스들, 가니쉬는 이제 곁들임 야채, 지금 스테이크 옆에 뭐 야채 같은 거 그릴 해가지고 구워져 있고 이런 거 보이시죠? 저런 거를 따로 하는 섹션이 있고, 그릴. 디저트 키친은 이제 레스토랑에서 빵을 직접 만든다면은 브레드를 하는 친구가 있고, 블랑제리가 있고, 그 다음에 디저트는 파티시에라고 그래가지고 페스트리 단 디저트만 하는 쪽이 또 따로 있고, 주방이 크면 클수록 저 블랑제리랑 파티시에랑 또 나눠지게 됩니다. 빵만 하는 직원들, 그 다음에 디저트만 하는 직원들 나눠지는데, 사실상 거의 같은 일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작은 주방은. 그 다음에 가니쉬라고 적혀 있는데, 저게 뭐냐면 왼쪽 샐러드에 보시면 저기 쿠루통 같은 거 있죠. 가끔 가다가 콜드 키친이나 핫 키친에서 제과 쪽 가니쉬를 원할 때가 있어요. 크루통 같은 거 만들게 무슨 식빵을 좀 여분으로 구워줘 이런 거를 요청할 때 그런 일들도 같이 합니다. 그리고 뿌띠뽀라고 해가지고 차가 나올 때 조그마한 사탕이라던가 아니면 작은 마카롱이라던가 뭐 젤리라던가 초콜릿이랑 이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같이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디저트 키친에서 하는 거고, 패스는 이제 오더를 빼는 곳입니다. 여기서 이제 부주방장이나 주방장급이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 파스타 그 드라마 있잖아요, 봉골레 하나 요거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장소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일단은 그 하루 업무의 기본입니다. 아침 8시에서 9시 정도 출근을 하는데, 사실 9시에 출근하는 사람은 내가 조금 능력이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직급이 좀 있어야 9시에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일과 시간은 이렇게 갑니다. 8시에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11시에 서비스를 하는 곳은 8시에 나와야 돼요. 11시 서비스라는 게 뭐냐면 점심시간이라는 거예요. 점심시간에 여는 레스토랑이 있고요, 점심시간에 열지 않은 레스토랑이 있죠. 근데 점심시간에 여는 레스토랑은 8시에 출근을 해야 돼요. 9시 출근하면 2시간으로는 조금 빡빡한 곳들이 있어요. 점심 작업을 하는 곳은 보통 8시부터 출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점심에 팔 것들을
준비를 어느 정도 해야 되니까 사실 저 8시에서 11시가 굉장히 빡센 시간이에요. 점심 준비가 사실 저녁 준비보다 더 힘들거든요. 11시부터 이제 오후 3시까지는 서비스 시간이라고 그러죠. 점심 손님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한 라스트 오더라고 해가지고 마지막 주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일반적으로는 한 2시 반 정도까지는 점심 주문을 받아요. 그 전에 뭐 끊는 데도 있긴 한데 손님 오면은 거의 다 받기 때문에 2시 반 정도 3시까지는 라스트 오더를 받고 심지어 더 영업시간이 긴 데는 3시 반까지도 점심 서비스를 받거나 아니면 하루 종일 주문을 받는 데도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있는 주방이면 주방일수록 점심시간에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어떤 맛집 가거나 식당 가셨을 때 영업 준비 중입니다 이래가지고 주문을 안 받는 타임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돼 있는 건데 보통 이제 4시에서 6시 사이에 브레이크 타임이 존재를 해요. 그 시간대에 이제 점심 서비스한 거를 정리를 하고 저녁 준비를 하면서 간단히 요기를 하거나 요러는 시간입니다. 그때가 이제 유일하게 직원들이 밥을 조금 먹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밥을 먹을 수 있는 데는 굉장히 여유 있는 매장입니다. 보통 브레이크 타임에 앉아가지고 밥 먹을 수 있는 식당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알아서 해결해야 되고 빨리빨리 후다닥 갔다 와야 되고 그래야 돼요. 그 시간이 끝나면 이제 저녁 준비를 또 달려야 되죠. 이제 점심 장사가 끝나면 또 저녁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 보통은 저녁 준비가 점심에 비해서 메뉴가 훨씬 더 많습니다. 가짓수도 많고 저녁이 훨씬 더 비싸기 때문에 더 준비해야 될 것들이 더 많아요. 급하게 점심을 마무리를 하고 저녁 준비를 또 하고 이제 6시부터 10시까지는 또 저녁 서비스를 해야 되죠. 저녁 서비스를 끝내고 손님들이 다 나가야 준비를 끝마치고 퇴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10시쯤 손님들이 슬슬 나가기 시작을 해가지고 10시 반 정도면 이제 거의 없죠. 그러면 이제 10시 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청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냉장고 정리하고 뚝딱뚝딱 거리면서 이것저것 기물들이 많잖아요. 후라이팬이라던가 이런 것도 씻다 보면 달그락달그락 소리도 많이 나고 와장창 소리도 많이 나기 때문에 손님 다 나가신 다음부터 정리를 시작을 하면은 거의 한 11시 12시 돼서 이제 퇴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아침 8시에 와서 밤 11시 12시까지 계속 달리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달리면 16시간이 되는 거예요. 교대를 하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교대를 시켜가지고 아침조, 저녁조로 나눠주는 식당들은요, 돈을 굉장히 잘 벌고 있는 식당들이고, 사장님이 돈 벌 욕심이 많이 없으신 곳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영리를 추구해야 된다면은, 기본적으로 레스토랑이 마진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런 양식이나 전문식, 일식, 중식, 이탈리아 음식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문점이 아닌, 제가 말하는 전문점이라는 거는 한 가지 요리에 집중하는 그런 곳을 얘기합니다. 뭐 국밥집이라던가 냉면집 이렇게 한정된 메뉴만 집중적으로 하는 곳들 있잖아요. 삼계탕집 이런 곳. 그런 곳과는 조금 준비하는 거 자체가 조금 범위가 많이 넓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자, 그러면 이 시간에 맞춰가지고 직급 따라 무슨 일을 하는지, 내가 처음 요리를 만약에 시작하면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거를 조금 이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요건 이제 허접, 1레벨, 초보, 보통 이제 꼬미라고 하고 주니어 셰프라고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이 많은데, 막내부터 한 2년차 정도까지는 요 일과 시간에 뭘 하느냐, 이제 파트별 근무를 하는 거예요. 내가 콜드키친에 배정이 됐다 그러면은 아침에 가서 뭘 하느냐, 아침에 가면은 보통 재료가 다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리사들은 무슨 만화에 나오는 것처럼 새벽 시장에 들려가지고 재료를 막 사고 이런 거, 물론 그러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최소한 지방 직원이 8명 9명이 넘어가고 조금 어느 정도 100석 이상의 규모가 있는 식당을 보면요, 그렇게 사는 데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이 출근하시면 재료가 이미 매장에 도착을 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챙겨가지고 자기 파트로 분배를 한 다음에 그걸 가져가가지고 이제 준비를 시작하는 거예요. 콜드키친에 계신다면 일단 하셔야 될 게 야채를 살려야 돼요. 야채의 포장지를 뜯어서 세척을 하고 그것들을 차가운 물에 담궈가지고 야채를 한번 살려 놓는다거나 이런 작업들을 우선 먼저 합니다. 그게 이제 진행되는 와중 중에 이제 드레싱 이런 걸 만들죠. 샐러드에 필요한 드레싱 이런 거를 만들고 더 필요한 뭐 치즈를 갈아 놓는다거나 그런 준비를 합니다. 이런 준비는 어떤 거를 기준으로 해지냐, 오늘 예약 숫자나 평소에 운영되고 있는 기준을 통해 가지고 오늘 예를 들어서 100명 정도가 올 것 같다 이런 거를 예상을 뽑아 가지고 줍니다. 이런 그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해 가지고 준비를 하고요. 그거 외에는 또 어떤 일들을 하느냐, 주방 청소를 하죠. 출근을 해서도 청소를 하고요, 퇴근을 해서도 청소를 합니다. 또 냉장고 정리를 하죠. 보통 막내나 신입들은 제일 먼저 출근을 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되게 꼰대 문화예요. 같은 시간에 다 출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다 보시면 가장 힘이 없는 아래 직원들이 제일 먼저 나오게 돼 있고요. 어느 정도 직급 있는 사람들은 늦게 나와요. 근데 이게 편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 이게 어느 정도 직급 있는 사람이 막 7시에 와 있어 버리잖아요. 다른 직원들이 한 7시에 나와야 돼. 그래가지고 이게 장점도 있고
나름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직급 있는 사람들이 모범 보이겠다고 일찍 나오는 게 되게 꼴배기 싫을 때도 있고 그래요. 요건 밸런스를 잘 조절을 해야 되는 게 맞고, 이 막내 직원들이 일찍 오면은 재료들이 이미 도착해 있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냉장고에다가 다 갖다 놓으면서 정리를 조금 하고 이런 과정들이 일어납니다. 요리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이런 거 하는 것만 해도 진짜 뼈 빠지게 힘들고요. 하루가 다 지나갑니다. 녹초가 될 정도로 그냥 하루에 자기한테 배정된 일과만 하는 것만으로도 녹초가 되는 기간이 업무를 막 시작하는 기간, 여기 사원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제 한 2, 3년 차 지나가면 이제 주임이라고 됩니다. 요거 이제 영어로는 뭐 셰프 데 파티에 대미를 붙여가지고, 대미는 참고로 절반이라는 뜻의 불어인데 셰프 데 파티의 절반, 파트 셰프의 절반쯤 됐다라는 표현으로 아주 큰 주방에서는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저 주임이라는 표현은 사실 요새는 잘 안 쓰죠. 바로 대리로 넘어가는데 주방에는 아직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호텔이나 조금 규모가 큰 데에서는 주임이란 걸 아직도 계속 쓰고 있어요. 대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업력이 쌓였기 때문에 대충 주방 굴러가는 걸 압니다. 슬슬 이제 눈치가 생길 때죠. 약간 상병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하루 일과를 기본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검수라는 걸 조금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검수라는 게 뭐냐면은 아침에 오면은 재료들이 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재료가 좋은 상태로 와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상추는 약간 조금 상태가 안 좋은 게 섞어 들어왔거나, 고기가 왔는데 고기가 별로 좋지 않은 게 들어왔거나, 뭔가 통조림 같은 게 왔는데 겉에 부분이 약간 찌그러져 있거나, 뭐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게 왔거나, 그런 게 있으면은 딱 낚아채 가지고 이제 위에다가 보고를 해야 돼요. 더 높은 상사에게. 그래야 그 사람이 이제 업체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왜 이렇게 그지 같은 걸 가져왔느냐 이렇게 조지면서 새 걸로 바꿔달라 이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을 한 사람들은 이제 재료를 보는 눈이 조금 생겨가지고 얘 이거 마탱이 간 거 갖다 줬는데요, 요거 딱 얘기를 하면 그거를 과정을 거치는 검수 과정을 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이제 경력이 쌓인 친구들. 이게 좀 바쁜 업장은 검수를 막내한테 시키기도 하는데 그러면 에러가 많이 나요. 이게 뭘 봐야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못 챙겨가지고 재료 그지 같은 걸 그냥 받아버립니다. 요거 받을 때 바로 컴플레인을 걸지 않으면 업체에서는 뭐 받아놓고 왜 저희한테, 이런 데도 있어요. 솔직히 많이 없긴 한데 배째라식으로 하는 데도 있긴 있단 말이에요. 그때 와서 받아놓고 왜 바꿔달라 그러시냐고, 이런 데도 있긴 있어요. 거의 없긴 한데 어느 정도는 이제 지식이 있어야 컴플레인도 걸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리가 됐습니다. 요리사뿐만 아니라 어떤 직업이라던가 대리가 되면 이제 머리가 조금씩 커지고요. 자기가 이제 일하는 어느 정도 노하우가 생기고 이제 꼼수가 슬슬 나올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느 회사던가 이 대리들 관리하는 게 제일 짜증나는데, 맘먹으려고 하는 친구들이 점점 늘어나는 게 이 대리거든요. 겁나 귀찮은 자리입니다. 관리하는 것도 귀찮고 여기서 일하는 것도 귀찮은 그런 타이밍이에요. 대리들 되면 이제 어떤 일을 하냐면 기본적으로 하루 일과는 계속 합니다. 요거 이제 셰프 데 파티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섹션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소스 파티에 일한다 그러면 내가 모든 소스가 어느 정도로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런 거는 빠삭해가지고 밑에 있는 직원을 어떻게든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레벨이 되는 걸 이제 요 정도 위치라고 하거든요. 셰프 데 파티라고 하는 건 저건 이제 그 파트를 맡을 수 있는 역량이 된 셰프를 뜻해요. 아까 콜드 키친이라면 콜드 키친에서 나가고 있는 모든 샐러드의 전처리 방식이라던가 담는 법, 드레싱을 만드는 방법, 그런 거에 대한 레시피를 만드는 과정 중에 노하우, 이런 걸 다 숙지하고 있어가지고 직원들이, 새로운 직원들이 들어왔을 때 이제 이걸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파트장 정도라고 보시면 딱 될 것 같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직원 교육을 시작하죠. 제일 많이 갈구는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갈굼을 통해 가지고 밑에 직원들을 혹사시키고 이제 인정을 받아 가지고 과장이 되고 싶은, 그런 부주방장급까지 올라가고 싶은 그런 욕구가 아주 충만한 자리라 가지고 이 대리 직원들은 대부분 많이 싸납고, 그리고 굉장히 날이 서 있는 직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리 직원들은 이런 일을 하는데 파트별 근무보다는 이제 파트 관리나 직원 교육 쪽에 많은 신경을 많이 써요. 준비 상황이라던가 직원들의 건강 상태라던가 이런 거를 은근히 좀 챙기게 됩니다. 밑에 직원이 쉬어버리면은 자기가 피곤한 걸 슬슬 알아채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직원들을 갈구면서도 은근히 조금씩 챙겨주는 약간 츤데레가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년에서 7년 차 정도 되면 이제 과장 정도를 달 수 있습니다. 이거는 되게 빠른 정도예요. 보통 호텔 정도 되시려면은 과장 달려면 10년 이상 하셔야 되는데, 일반 업장 정도 되면은 5년 7년 정도만 돼도 과장 충분히 달 수 있고요. 수제급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예전이랑은 달라가지고 많이 조금 빨라진 게 맞는 것 같고, 요 과장 정도 되면은 더 이상 이제 파트 업무는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파트 업무란 게 뭐냐, 과장급이나 부주방장, 이 수셰프급 정도 되면은 아침에 와가지고 야채를 손질한다던가 드레싱을 만든다거나 소스를 만든다거나 이런 일은 손을 약간 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이제 대리급 정도까지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수셰프 정도까지 되면은 이제 재료 손질을 하거나 요런 데까지는 안 건드려요. 재고 관리란 걸 기본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죠. 지금 식재료 창고에 쌓여져 있는, 그리고 들어와 있는 여분의 잉여 재고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관리를 하고, 그 재고 관리를 통해 가지고 재료 발주는 보통 과장급이 많이 해요. 이제 과장들이 조금 게으른 매장은 그냥 대리한테 다 뒤집어 씌워 버리는데, 보통은 과장급이 하는 게 맞습니다. 이걸 발주를 직접 해야 코스트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면서 이제 스케줄 관리도 하고요. 스케줄 관리도 과장이 약간 조금 게으르면 이것도 대리한테 다 뒤집어 씌웁니다. 근데 과장이 하는 게 맞고요. 그래야지 스케줄 관리를 하면서 애들 관리를 같이 해줄 수가 있어요. 직원들하고 소통하는 것 중에 제일 그나마 괜찮은 게 스케줄 관리거든요. 직원들이 아랫직급에 있는 직원일수록 제일 필요한 게 저 스케줄 관리예요. 내가 쉬어야 되는 날에 쉬게 해주는 게 이 주방에서는 굉장히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대리급에다가 맡겨버리면은 사원들이 과장이랑 얘기를 할 접점이 전혀 안 생겨가지고, 이 스케줄 관리를 그냥 과장 정도가 잡고 있는 게 그나마 아래 직원들이 이번 주에 저희가 집에 무슨 일이 있는데 좀 쉴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살짝 사적인 얘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접점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스케줄 관리는 과장 정도가 해주는 게 맞고요. 근데 이 과장 정도가 되면은 농땡이 치는 스킬이 늘어나가지고 보통은 대리한테 다 뒤집어 씌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주로, 야, 내가 너 일 배우라고 업무 주는 거지, 내가 귀찮아서 안 하는 게 아니야, 나도 바빠, 뭐 이러면서 하는데, 과장 정도 되면 그렇게 안 바빠요. 다 개소리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대리한테 다 뒤집어 씌우면, 그래가지고 이제 대리들이 이제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들도 어느 정도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이제 과장들은 그럼 무슨 일을 하냐? 아까 제가 패스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패스에서 일을 하는데, 재료가 완성이 다 되고 준비가 되면은 서비스 시작 한 15분 정도에 섹션을 한 바퀴 싹 돕니다. 샐러드부터 가가지고 오늘 준비한 거 하나 해가지고 상태 좀 보자, 그래가지고 뭐 채소 상태라던가 뭐 어제 쓰던 거 남았는데 계속 쓸 수 있는지 판단을 한다거나, 최종 판단, 그리고 드레싱을 좀 먹어봐요. 그래서 오늘 만든 드레싱 가져와봐, 이거를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판단을 하고, 음식에 나가기 전에 결정적인 이런 요소들을 다 체크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꼼꼼하게 해줘야 돼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일주일 전에 썼던 게 간당간당해, 약간 유통기한 상태가, 먹어보고 얘가 안 되겠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컷해가지고 그거를 조금 정리를 좀 해줘야 되는 역할도 하고요. 그런 관리를 하면서 이제 음식이 나가는 결정적인 퀄리티 관리, 이런 거를 하고, 직원 관리는 과장급 정도 되면은 이제 알아서 좀 직원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겨요. 이게 주방도 그렇고 어떤 직업이나 마찬가지지만, 항상 이 새끼들이 일을 안 하고 뒷담화만 잔뜩 하고 일 잘하는 애들 까내리고 막 이런 세력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걸 중앙에서 적당히 정리를 좀 해줘야 되고, 도움이 안 되는 직원들은 쳐내야 되고, 이런 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하는 게 이제 과장의 역할이다. 7년차, 10년차 정도 되면 이제 차장이 돼요. 차장이 되면은 주방에선 뭐냐? 이건 셰프 데 쿠진이라고 하는데, 그 매장을 총괄하는 사람이에요. 차장은 일반 매장은 없어요. 그냥 이게 오너 셰프이거나 아니면은 총주방장일 확률이 높은데, 이런 셰프 데 쿠진의 개념이 어디에 있냐면 호텔이나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이런 데서는 있을 수 있어요. 호텔 같은 경우에는 호텔에 식당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중식당, 일식당, 양식당, 한식당, 뭐 조식하는 곳 있고 연회 치는 곳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중식당을 책임지는 주방장은 이제 셰프 데 쿠진이고 차장급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식당을 관리하는 사람을 셰프 데 쿠진이라고 하고요. 저걸 이제 보통은 차장 정도 급으로 쳐줘요. 뭐 저도 요거까지 했었고, 제가 이제 매장 맡아서 했을 때는 요거까지 했었죠. 다른 매장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메뉴 개발을 하게 됩니다. 메뉴가 주기적으로 바꿔주는 곳들이 많아요. 안 팔리는 메뉴들 좀 정리하고 조금 핫한 메뉴들 섞어주고 이러면서 메뉴 개발을 하는 게 여기고, 그 다음에 이제 매장 관리를 하죠. 매장 관리란 게 뭐냐면 매출을 관리한다는 거예요. 약간 손님이 빠질 때나 아니면 그럴 때 적절한 프로모션을 통해 가지고 매니저급 직원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손님이 조금 빠지는데 뭐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좀 해가지고 좀 끌어오자, 이런 식으로 매출 관리, 코스트 관리란 걸 합니다. 이제 과장을 조져가지고, 야, 코스트 지금 기록 가져와. 왜냐하면 과장급이 보통 발주를 하면서 그 발주표를 다 목록을 만들어 가지고 사입표를 만들어 놔요. 지금까지 뭐 3천만 원 정도 사입을 했고요, 지금까지 매출 대비 몇 퍼센트 이런 거를 기록을 쭉 합니다, 과장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차장이 그걸 보고 이제 조지는 거죠.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높아?
손님도 없는데 이거 낮출 수 있는 방안 찾아보고 지금 여기 지금 고기가 슬슬 가격이 올라가는데 대체할 수 있는 부분 찾아보고 다른 거 가지고 해가서 테스팅을 하자. 예를 들어서 호주산 고기가 있고 미국산 고기가 있는데 호주산 고기 요즘 가격이 조금 올라가는 것 같은데 미국산으로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거 있으면 찾아와가지고 테이스팅을 한번 진행하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과장한테 일을 주는 거예요. 코스트 관리에 따른. 그러니까 이런 거를 시키고 프로모션 및 업무 계획 이런 걸 짭니다. 7, 8월에 휴가 기간이니까 손님이 조금 떨어질 때를 대비해가지고 뭐 식사권을 미리 할인해가지고 파는 거를 좀 한다던가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크리스마스 특별 메뉴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좀 SNS로 홍보를 해가지고 미리 조금 손님을 끌어오는 방법이라던가 요런 광범위한 범위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그런 게 셰프 쿠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일들을 주로 하기 때문에 요리는 손도 안 대고요. 이제 서비스할 때 오셔가지고 플레이팅을 하고 음식 맛을 보고 체크를 하고 주방이 잘 굴러가는지 그리고 과장이 애들을 잘 조지고 있는지 이런 걸 체크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장 정도가 되면은 요리는 거의 안 해요. 이 정도 되면은 관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상 요리랑 접점이 있는 거는 과장 정도가 끝이고 그 위로 가면은 거의 안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총괄 셰프란 게 있는 겁니다. 이그제큐티브 셰프라 그래가지고 이것도 차장과 과장과 총괄 셰프가 작은 매장은 거의 같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총괄 셰프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이제 호텔급이나 더 규모가 큰 데에서 전체를 다 아우르는, 아까 호텔도 여러 가지 레스토랑이 있다 그랬죠? 중식, 한식, 일식, 양식, 조식, 연회 이런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총괄하고 있는 차장들을 다 굴릴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총괄 셰프입니다. 이쯤 가면 이제 주방에 가면 아무 일도 안 해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하냐? 이제 말로 조져요. 말로. 뭐 사업을 어떻게 하면 더 확장시킬 수 있는지, 뭐 다른 점포는 어떻게 추가로 낼 수 있는지, 투자자를 만나고 뭐 오너랑 얘기를 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과차장 괴롭히는 게 이제 이 사람의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최대한 수익을 끌어내고 운영의 안정화를 하고, 보통 요 정도 위치에 되면 자기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셰프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고객 응대를 하죠. 영업시간 전까지 아무것도 안 하시다가 5시 50분쯤 딱 나와가지고 진짜 깔끔한 앞치마, 이 총괄 셰프들의 앞치마가 그냥 빳빳하고 아무것도 안 묻은 이유는 주방에서 아무 일도 안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총괄 셰프들은 항상 빳빳한 앞치마를 메고 있고요. 앞치마에 아무것도 안 묻어 있어요. 그게 뭐냐? 주방에서 아무 일도 안 하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가져와가지고 이제 고객 응대를 하시죠. 그것만으로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 전체적인 관리랑 브랜드 관리 그리고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위치다. 그래서 빅보스이기 때문에 사실 이 위치에 있는 사람만 셰프로 부릅니다. 주방에서 셰프라는 직위는 이 이그제큐티브 셰프 한 명한테만 붙일 수 있는 직업이 셰프입니다. 주방에서 일하면서 셰프 이거 좀 해주세요 이런 걸 할 때는 원래는 총괄 셰프, 빅보스 한 명한테만 얘기를 하는 게 이 셰프라는 호칭이에요. 주방에서는 원래 존경과 예우를 갖춰가지고 표현하는 표현이 셰프였기 때문에 지금은 되게 셰프에 대한 표현이 대중화되어 있지만 아직도 이런 셰프는 그 최고 위치한 사람에게만 불리는 그런 표현으로 씁니다. 해외는 아직도 그렇게 쓰고요. 그냥 셰프는 주방에 한 명입니다, 원래.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요게 있습니다. 노예라는 분류가 하나 또 있는데요. 요게 이제 스타지에라는 건데 무급입니다. 무급 인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보수랑 열정페이로 돈 안 받고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냐? 한국은 없어요. 한국은 스타지가 불법입니다. 한국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지고 무보수를 하게 되면은 원래 규정상 안 되고요. 하게 되더라도 서류를 되게 빡빡하게 써야지 한정적으로 인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일해버리면은 현장에서 사고가 났을 때 산재 신청을 못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국내에서는 운영을 안 합니다. 스타지에를. 근데 이게 어디에 있냐? 미슐랭 있는 레스토랑들은 이거 많아요. 외국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은 그 스타지에가 있기 때문에 미슐랭 레스토랑이 돌아가요. 진짜 2스타, 3스타, 특히 3스타 같은 경우는 자발적으로 노예를 가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저도 했었어요. 저도 자발적 노예 했었습니다. 3스타 가가지고 스타지에로 일했던 적이 있는데 돈을 진짜 안 줘요.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스타지에로 열심히 몇 달 일하면은 가장 마지막 날에 레스토랑으로 초대해가지고 보통 밥을 먹여줍니다. 그게 끝이에요. 무보수로 일하는 거고요. 아주 인정 있는 곳은 조금씩 주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안 줘요. 안 주는 데가 많습니다. 여전히 많고 그냥 가서 기술 배우려고 가는 곳이에요. 제가 외국에서 일했을 때는 밥 먹을 시간 자체가 아예 배정이 안 됐어요. 외국에서 처음 요리 배웠을 때는 8시부터 11시까지 그냥 브레이크 타임조차도 없었고 계속 일해야 되고 중간에 내가 그냥 남는 식재료로 대충 이것저것
샌드위치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우걱우걱 먹으면 끝이야. 그런 거밖에 없었어요. 매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여유가 있어야 스태프밀이란 걸 먹을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바쁜 매장은 뭐 하나 먹을 시간도 없어요. 이거는 바쁘게 일하시는 분들은 제 말에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해가지고 어떤 음식을 만드냐 이런 거를 만듭니다. 이건 육회예요. 육회 보시면 이제 이 야채 살려놓은 것들은 다 이제 콜드키친 직원들이 만들어 놓은 거고, 지금 밑에 저렇게 튀겨져 있는 거 요거는 이제 베이커리 파트에서 만들어 준 거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고, 자 요거 관자 같은 거, 관자 밑에 깔린 거는 이제 크림 소스인데 요거는 이제 소스 파트에서 만드는 거고, 관자는 굽는 사람이 하는 거고, 야채는 이제 콜드 섹션에서 살려주는 거고, 이런 겁니다. 이런 거를 다 합체를 시켜가지고 하는 거고, 요거 이제 닭고기 수비드, 아까 제가 치킨 수비드 하면 맛있다고 얘기해 드렸죠. 치킨 수비드 하면 단면이 저렇게 나와요. 하얗게 순백으로 갈라짐 없이 나옵니다. 밑에 깔린 컬리플라워 퓨레 이런 건 이제 소시에가 만들어 준 거고, 오른쪽에 있는 저 녹색으로 된 거는 이제 콜드 키친에서 드레싱 만들 때 파슬리 퓨레 만들어 준 거고, 야채는 가니쉬에서 데쳐가지고 버터에다가 한번 몽떼해 준 거고, 그 왼쪽에 닭고기는 수비드를 친 다음에 그릴 섹션에서 구워 준 거고, 그렇습니다. 요거는 이제 생선 구운 거. 지금 생선 구운 거 위에 올라간 거 저거 마늘이에요. 제가 느끼한 거는 다 마늘 집어넣으면 된다고 얘기 드렸죠. 이거는 고객의 피드백을 제가 받아서 알기 때문에 마늘을 넣으면은 생각보다 느끼하다는 얘기 잘 안 합니다. 이게 철저히 다 분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걸 다 각 파트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주방이 어떻게 돌아가냐면은 뭐뭐뭐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봉골레 하나 뭐 이렇게 하나 하면은, 봉골레 같은 경우는 다르겠지만 뭐 스테이크 하나 이러면은 스테이크 하나를 혼자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스테이크 안에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포테이토, 가니쉬 이런 건 가니쉬 파트에서, 고기는 이제 그릴 파트에서 고기를 굽고, 그 스테이크 소스는 소스 파트에서 굽고. 여기 보세요. 뽀따지에는 뭐냐면 이 사람은 숲만 만들어요. 이 사람은 하루 종일 숲만 만들어요. 이 라구미의 베지터블 셰프는 이 사람은 맨날 하루 종일 베지터블 야채만 손질하고요. 부처는 이 사람은 맨날 고기만 손질하고요. 자, 여기 이제 팔 늘어나는 거 봐요. 이게 제일 바빠. 이 위치가 이그제큐티브 셰프 봐. 이거 그냥 팔짱 끼고 있잖아.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입니다. 예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요리사들은 이런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드시는 음식 하나에 여러가지 분업화가 돼 있어서 컨베이어 벨트처럼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근무 시간이 긴 이유는 이제 각자 파트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뭐 요리사 말고도 각자의 분야에서 밤새서 일하시는 분들은 많으실 거예요. 근데 요리사들은 이렇게 일하고 있다 정도로 알려드리고 싶습니다.